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계속 근데 이젠 하도 이젠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젠 양모 선생님인데 자 계속됩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다시 자 릴렉스 안경 속 푸른 별 우리 별 지구를 지켜요.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청취자 전원이 편안하게 잠드는 그날까지 이분의 방송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가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응모의 녹색 성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자제품은 콘센트 빼놓기.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우리 지역 녹색 성장 전도사입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응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압박이 좀 심했죠? 예. 혼자만 안 나온다고? 뭐 그렇기도 하고 이 네. 벙커가 그립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양모 처장님께서 워낙 재미가 없는 분이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지원군을 데리고 나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양응모 2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응모 꼬봉 네, 양준혁 간사 나왔습니다.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간사 일본 말인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왜 써요? 저희는 활동가라고 칭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쓰던 말이다 보니까 예, 활동가보다는 조금 알아듣기 편하시게. 안 편한데? 예. 아, 그러신가요? 유난히 간사도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도 안 편하고 활동가도 안 편한 것 같은데 네. 뭐 어차피 하나 쓸 거로 했으면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총회에서 바꾸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본다고요? 긍정적으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양준혁 간사님께서는 녹색연합 들어올 때 네.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저는 일단 청년 인턴 제도로 들어왔는데요. 네. 청년 인턴 제도로 들어오기 전에 청소년 일본 환경연수에 자부담 100%로 이제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자부담 100%. 예. 제가 부담을 하고서 그때 이제 활동한 걸 계기로 해서 청년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양 처장님 같으면 절대 상상이 안 되네요. 자부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본인은. 타부담 이런 거. 저는 이제 그 돈을 받고 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의 부담을 팍팍 주는 우리 양모 처장님의 녹색연합의 녹색 성장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양 간사님 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네. 혹시 패널 변경? 우리 녹색연합에서 언변이 제일 좋은 이제 그 뜨는 루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이런 이제 홍보라든지 대언론 활동에 더 많이 이제 투입시키기 위해서 녹색연합의 공보 활동이 확실히 나아지겠네요. 누구보다는 뭐 훨씬 못한 사람 어디 있겠어. 네, 제가 그 우리 방송하면서 양 차장님 갈구는 재미에 살아요. 네, 그 유일하게 막 패널을 막 씹어 돌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논에서 이제 골재를 채취한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먼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논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사실 엊그저께 이제 4일이 이제 입춘이었는데요. 네, 예. 엄청 추웠어요. 예.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잖아요. 춘내 불사춘. 예,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 오, 네. 근데 사실 저분 왜 이래? 네. 지금 이렇게 땅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봄이 온 것 같지 않지만 이미 땅의 기운은 이미 사실 봄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온 그 땅을 지금 파헤치고 이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 그 준설토와 관련된 또 이제 문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 준설토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 그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흙을 파낸 거를 준설토라고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준설한 흙을 가지고 이제 침수 피해 예방과 농지 효율을 높인다는 이제 명목으로 농지 리모델링이 진행됐고요. 그걸 농지에 이제 그 준설토를 쌓아서 농지의 높이를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문제가 있나요? 우선 제가 두 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우선 4대강 사업이 이제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조 2천억이 들여서 4대강 주변의 이 농경지 침수 피해도 사실 그렇게 이제 있지 않은 그런 농경지들이었는데 침수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 논의 높이를 높이는 작업을 강바닥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쌓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연료세 1조 2천억이 들어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농지 리모델링 했던 이 논에서 골재업자들이 다시 골재를 좀 채취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논바닥 안에 있는 이 골재들은 우수의 골재고 강바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1조 2천억이 들어갔던 4대강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바닥에서 흙을 파서 옆에 논의 높이를 쌓아놨는데 지금은 거기 쌓아놓은 걸 다시 또 파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 경제네. 예, 국민연료세는 국민연료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라져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골재업자들은 지금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와 어떤 관계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나 지금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이 골재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 돈이네요. 그렇죠. 골재업자들이 네. 골 때리네. 쉽게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이제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네. 지금 이제 중장비들이 잔뜩 들어와서 그 골재를 파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 주민 그 공주 옥성리에 이제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긴 이제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멀쩡한 데에다가 예. 강바닥 흙 파갖고 쌓아줬다. 맞습니다. 대청댐이 지어지기 전에는 침수가 조금 있었을지 모르나 대청댐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침수 피해가 없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핏 딱 들었을 때는 이제 헛돈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물론 강바닥 골재 이렇게 파내가지고 골재 쓸 수는 있는데 1조 2천억이라고 하면은
야, 1조 2천억이면 얼마예요? 두 분 1조 2천억 구경해 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1조 2천억은 하도 우리가 요즘에 조조 그래가지고 1조 2천억의 10%가 얼마예요, 우리 안 간사님? 1,200억이죠. 그렇죠. 1%면 1%면 120억. 0.1%면 12억이죠. 네, 0.01%면은 1.2억이 1억 2천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예, 나누고 나눠도.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지금 전국에 이제 이런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총 140곳을 했고 네. 우리 금강에 17곳을 했는데요. 이 옥성리 현장만 보면 보상금이 이제 농사 못 짓는 2년간 그러니까 준설토를 이제 이 논에 갖다 쌓는 그 기간 동안 40억이 이 옥성리 현장에 투입됐었고 2년간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그렇죠. 보상금으로 40억. 네. 그리고 당시 이제 뭐 공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사업비가 해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10억의 예산이 투입됐던 현장이에요. 그럼 이 110억이 어쨌든 이 옥성 현장만 놓고 보면은 공중으로 이제 사라져버린 의미 없이 낭비가 된 그런 이제 그 일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골재업자들이 이 현장에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공주시와 이 골재와 관련된 이제 이런 그 협의,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게 감사원과 검찰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그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잘못이 있으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 이게 같이 묶여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요 그 갑천 친수구역개발 월평공원 매봉공원 이런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도시공원위원회가 매봉공원 관련해서 열렸는데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월평공원 대책 관련한 민간 협의체가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회의 테이블을 열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5일이었는데요. 어제도 이제 민간 협의체가 이제 그 진행이 돼서 어제는 한국의 이제 이런 그 수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갈등 해결과 관련된 전문기관 2곳이 와서 우리 이 월평공원 사례를 이렇게 이제 수기 과정 어떻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한국 갈등 해결 센터하고 당국대 분쟁 해결 연구센터에서 네. 두 분이 영업을 하러 이제 오게 된 건데요. 갈등 분쟁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기획되고 또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가동되는지를 우선 좀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우리 월평공원의 어떤 방식의 수기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할지를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본격적인 수기 네.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갈등 영향 분석, 그러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다양한 그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을 캐치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싸우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그렇죠. 된다. 이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네. 갈등 영향 분석이라고 무슨 프로세스 캐치. 근데 네. 그게 최소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네. 왜 싸우는지를 확인하는 그 요인들을 그렇죠. 보는데 4개월 걸린다. 네. 이거를 정확하고 충분히 해야 좋은 이제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4개월 걸리는데 이런 이 수기 과정이 네. 신뢰성을 갖고 어떤 이 결과를 모두가 이제 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을 밟으려면은 이런 전문적이고 또 이제 신뢰성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6월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런 수기 과정이 마무리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어서 네. 이런 과정을 그럼 언제까지 할 건지 앞으로 민간협의체에서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방법을 놓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정리가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 그 월평공원 관련해서는 예전에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는 됐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갈등 관리 관련해서 뭐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ING인 거죠. 결정된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매봉공원은 어때요? 그 매봉공원이 그 대덕 그 연구단지 그 엑스포 뒤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봉공원 이 민간 특례 사업도 2월 2일 날 도시공원위원회 2차였는데요. 그 위원회가 열렸고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이 있었죠. 이 사업 관련해서도 오늘 영어 많이 하시네. 제가 네. 좋아했던 그 드라마라 네. 네, 잘 나옵니다. 발음 잘하세요. 네, 시그널. 네. 그래서 계속 그 이 문제와 갈등이 예고됐던 사실 또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problem하고 conflict가 expect됐던 그런 situation이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네. 1일 날 2월 1일 날 네. 그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국가연구기관 14곳이 반대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반대한 이유가 이제 연구단지 있는데 거기 주거 공간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연구에 방해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공사를 할 때 뭐 발파도 해야 되고 중장비들이 이제 왕 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삽질하면 안 아무래도 돼. 이제 이 네. 연구 시설 안에는 조사라든지 측정하는 아주 그렇죠. 미세한 그런 이제 영향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쵸. 그런 이제 시설들도 있고. 뭐 표준 연구원 이런 데는 정말 그렇습니다. 표준 그 정말 극미세 이것까지 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요. 사실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월평공원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커졌고 지금 수기 과정을 밟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매봉지구 건을 이렇게 행정 처리해서 문제를 또 키우려고 하냐 이런 문제 제기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의 어떤 중단이라든지 보류 이런 요청을 좀 했었는데 그냥 강행을 했고 특히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의 그 당연직 위원들의 구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돼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 이 인원 구성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의 행정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당연히 있었고 기존의 도시공원위원회는 그 5명인가요? 예, 우리 편 일단 5명 바꾸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문제 있었다 얘기 많이 지적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분들을 앞세워서 이제 표결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2차 도시공원위원회 앞두고 이런 문제 제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얽혀 있었던 문제들을 사실 무시하고 2차 회의를 이제 개최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보류가 됐죠. 이 대전의 아파트는 사실 뭐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또 새로운 걸 지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저는 물음표가 거기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양준혁 간사 왜 나왔어요? 웃으러 나왔어요? 광정에? 웃음소리밖에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 이제 이런 선진적인 선진적인 이 4차 혁명과 4차 혁명? 새로운 미디어 환경, 산업혁명이 아닌 4차 혁명. 새로운 네. 미디어 환경을 체험하고 저기 그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체험하려면 다른 프로그램 나오세요. 여기는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대본을 네. 못 받고 네. 이제 그 플로우를 모르다 보니까 네. 어디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자꾸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형이다. 그리고 매봉공원은 월평공원과 비슷한 절차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이 났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가 녹지 행정은 계속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민대책위는 상복이 지금 터져서 상복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상? 우선 2월 1일 날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총회에서 네. 우리 이 월평공원 주민대책위에게 네. 환경 시민상을 예, 수여했고요. 네. 그리고 2월 24일 날 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시민 공모전 네. 이곳만은 지키자. 네, 이곳 맛은 지키자. 맛집 벽에 이곳만은 지키자. 네. 우리 월평공원이 네. 이미 작년 12월에 선정됐었는데요. 아, 그 시상식이 2월 24일 날 있고요. 네. 그리고 2월 13일 날 음.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명예 높은 하지 마요. 하지 마. 뭔지 알 것 같아. 녹색연합 총회에서 네. 수여하는 네, 녹색인상 마지못해 받는 상. 여기에도 네. 우리 주민대책위 어. 그리고 갈마 아파트 주민대책위 어. 그리고 갑천과 얼평공원 개발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연재해서 관련 정보라든지 쟁점들을 소개한 오마이뉴스의 장재환 기자가 오. 상을 받고요. 장재환 기자님 상폭 터졌네. 네, 그리고 김동섭 시의원도 네. 이런 지역 개발 문제에 음. 여러 가지 의회 차원의 역할들을 앞장서서 한 그런 공로로 녹색인상을 받습니다. 장재환 기자님 나한테 밥 사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샀어요. 그때 상금 받은 걸로 밥 사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사네. 아, 이거 좀 따져봐야겠고. 우리 양모 처장도 상 하나 드릴게요. 화상. 아니, 네. 상금만 있으면 저는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상도 좋긴 합니다. 상금 마이너스 50원 뭐 이런 거.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갑천이랑 월평공원이 다 네.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청년층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좀 떨어졌었잖아요. 청년층들이 지역 현안들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갑천 월평공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를 밤에 청년들과 한번 가보자. 밤에 예.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청년만 아가씨 맞습니다. 아가씨도 아가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20, 30대에 네. 이제 한정을 해서 그 청년 청년분들. 이런 게요 네, 네. 상당히 그 남성 우월적 그 아, 언어가 그런가요? 들어가 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왜 맨 하면은 네네. 인간도 되지만 사람도 된다 뭐 이랬었잖아요. 히스토리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게 굉장히 남성 우월적 언어고 예. 사실 아가씨라는 말이 좀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으로 좀 쓰이는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그런가요?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젊은 분들 20, 30대 네. 젊은 층들 그렇죠. 그게 훨씬 낫잖아. 밤에 갑천에 저기 우리 양준혁 간사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청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좀더 저의 신경 뜻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30대 젊은 분들을 모시고 네. 밤에 예, 밤에. 응. 왜냐? 젊은 사람들 그냥 낮에 가서 여기를 지켜주세요 하는 걸로는 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밤에 흥미가 난다. 아무래도 조금 밤에 네. 예, 좀 흥미가 경험상.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네, 텐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네. 있어요. 밤이 돼야. 이분들 영어 많이 쓰시네 오늘. 네, 네. 네, 그래서 20, 30대 젊은 분들과 네. 밤에 이제 갑천 자연하천 구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끼리끼리 이제 음악회도 하고 거기를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밥 먹고 예, 음악회 하고 음악 듣고 예. 산책하고 아, 얼마나 끼리끼리 좋습니까? 밤에 네, 젊은 맞습니다. 예. 젊은 청춘들이 네, 젊은 청춘들이 네. 좋네요. 섞여서 네. 맞습니다. 근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일단 대전에서 반딧불이를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대전에 반딧불이가 예,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좀 철이 늦어서 반딧불이 한 3-4마리, 4-5마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와 반딧불이가 이렇게 많다고 어. 다들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전에 항상 반딧불이가 살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어요. 예, 아 모르셨군요. 전 미국 갔을 때 처음 봤어요 반딧불이 아, 실제로. 그렇군요. 응.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반딧불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네. 함께 나중에 참여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꼭 가보도록 하지요. 양 처장님 안 계시다면. 네. 네, 갑천과 얼평공원 어. 진짜 밤에 가보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유럽을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유럽의 밤에 이제 그런 강변을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어디가를 가본 적 없는데. 유럽을 가보신 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강변에 밤에 산책하잖아요. 네. 유럽이든 아시아든 이거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어두워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어두운 와중에도 네. 대전에 이렇게 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숲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 정말 놀랍다. 놀라울 정도로 네네.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대전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냥 이제 본인들이 직접 느낀 겁니다. 네. 여기가 소중하다는 거 의미적으로 느낀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느꼈고 음.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개발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 이걸 막기 위해서 SNS로라도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행히 이제 대화 국면에 들어갔지만 이게 아파트 사업이 만약에 강행된다면 우리 20, 30대 청년들도 가만히 있지만 않을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딧불이 체험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양 처장님의 마수에 빠져가지고
녹색연합 운영위원 하라고 해서 우리 뭐 이제 녹색 TV 이런 거 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뭐 자비로 가신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타비로 지원 받아서. 저희가 이제 매년 청소년 환경대상이라는 예, 청소년 대회를 하는데요. 그 대회 수상자들을 겨울방학에 그 일본 환경 연수를 학생들 대회 수상자들 데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솔자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인솔자는 제가 이제 단장. 왜 누구 맘대로? 학생들을 인솔 하고요. 아니 양준혁 간사 보내지 왜 누구 맘대로? 제가 고지현 국장도 계시고. 네. 제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일본 분들과 두루 오랫동안 사귀어서 일본을 십몇 년 다니셨는데 적폐야 얼마나 그 혼자 다녔으니까 두루 하는 거지. 일본 말도 못하고. 아유 감사 들어가야겠다. 정말 한마디도 못하시더라고요. 소데스까? 네. 제 옆에는 항상 전문 통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야.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어정쩡한 일본어로 실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 공식적인 업무를 그 처리 하고 왔고요. 말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잘 다녀오셨죠? 예, 기념품은 없고요.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청소년들과 같이 보고 온 현장들은 일본의 어떤 탈핵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전력 공급 체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또 성과가 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한 현장들을 학생들과 좀 보고 왔습니다. 일본은 원래 그 핵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그 높은 기술력이나 이런 걸 평가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런 탈핵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이제 그런 현장들을 같이 다녀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의 핵 발전소들은 대부분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에너지 어떤 그 생산과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관심과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가서 이번에 되게 놀라웠던 것은 오사카 부의 이즈미사노시에 어디요? 이즈미사노시. 이즈미사노란 도시. 예. 네네. 여기 이 자치단체가 전력회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기업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 발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자치단체가 에너지 회사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와 같은 한전 같은 이런 전력 회사가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들 지역 내 에너지 여러 가지 수급 계획을 공공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독자적으로 지역 계획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에너지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도 그 전기요금이 오를 때도 어떻게 보면 동결 시켜서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지역의 그 지역 산업 그 산업단지에 또 이제 에너지를 좀 저렴하게 공급해서 어려운 지역의 그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도 이렇게 전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 산업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는 사실 공공재이기도 하지만은 에너지 빈곤층들이 특히 여름하고 겨울에 그 혹한이나 혹 아니면은 그 혹서,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때나 추울 때 이제 사망률도 높잖아요. 네, 그 비싸가지고 전기장판 이렇게 못 드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화재 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요,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틀고 주무시다가 이제 불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회사에서는 학교라든지 관공서와 같이 우선 공공기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영세한 기업, 특히 이 지역에는 타올 산업이 원래 일본 내에서 유명했던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이게 한국이나 중국으로 이제 그 넘어가고 그러면서 사실 타올 산업들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쇠퇴했는데 이 타올 산업, 타올 공장으로 이 전력을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20개가 다시 이제 문을 여는 부활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 단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그 자치단체가
전력 회사를 만들어서 특히 이런 공공성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게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에 또 새로운 활력이 되고 또 지역 환경이나 지구 환경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산업 또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도 되게 놀라워했고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그걸 새롭게 배우셨어요? 그렇게 많이 가놓고 일본을? 아니, 이번 사례는 처음 접하는 또 이렇게 정보기도 했고 내년에 가서는 뭐 삼즈미 산호 시에 가갖고 또 새롭게 그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거 네. 뭐 양차장막 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본 가셔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공공성을 가진 그런 전력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제 도시에 그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 걸 보시고 오셨다고 했고 또 일본 하면 우리가 흔히 뭐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노래 나왔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이 노래 기억나세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겠죠. 양치장 기억나세요? 네. 네, 우리는- 김승진인가요 가수? 그분이 드라마에 나왔을 때 불렀던 그러니까 노래. 우리는 이 노래는 잘 몰랐지만 이번 일본에서 음. 우리 연수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이해주고 그 연수 기간 계속 같이 했던 오사카 시의 시민운동의 대목격인 그 오사카 시민 네트워크의 후지나가 노부요 뭐요? 어디 나가요? 후지나가. 후지나가 네. 노부요 이분으로부터 그 히로시마 그 원폭 관련해서 평화 노래를 배웠어요. 불러보시죠. 한번. 아오이 소라라는 그러니까 이게 푸른 하늘을 이제 그리워하는 그리고 당시 이제 원폭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 처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배우셨다니까. 그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여서 어때요? 그건 음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 노래는 노래를 잘하는 우리 양간사가 이제 혹시 가사 있으신가요? 가사 이분들 없어서 참 앞부분만 무슨 대전에 앞부분만 네. 맛배기로 대전 환경에서 미리 더맨더머 듣기 다니고 30초, 미리 듣기 네. 30초. 자 큐. 한 10초 되는데요. 네. 아오이 소라와 아오이 마마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예. 푸른 하늘은 푸른 하늘 그대로 두라 이런 식으로 가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를 배워서 일본에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핵발전소 이렇게 재가동하거나 이러는 것들 반대하고 있고 헌법 구조 지키는 네. 일본의 그 평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일본 분들도 되게 놀라워하고 감동스러워했었고 저녁은 뭐 얻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일본 분들이 직접 네. 그 준비해주신 네. 우동이랑 이제 초밥이랑 해가지고 딱 일본 분들이 잔치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직접 차려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일본 분들은 한국 안 오세요 혹시? 그분들도 한번 이렇게 1, 2년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가지고 양무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일본어로 연설을 하게 그분들한테. 아니 이미 상당 네. 부분은 잘 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싫을까 그날이.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양릉모의 녹색 성장 시즌 저희 아는 것입니다. 시즌 4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가요? 예, 다음 달에 이제 또 한 달 개편 휴방 들어가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렇게 개편하고 나서는 지금 생각에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데일리 방송을 좀 없애고
김어준의 파파이스처럼 공개 방송으로 이제 좀 통으로 쫙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내 골룡골 다큐멘터리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공개 방송할 때 패널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네. 양무 처장님, 네, 뭐 PD님께서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 처장님이 결정하실 거고요. 그 오늘 이제 어쨌든 손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쵸? 계시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별로 말을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거 봐요. 주제 파악도 잘하고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양청님하고 개편 방향의 검토를 한번 하셔야겠네요. 긍정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네. 잘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대본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다음에는 네, 더 스무스한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욕망도 봐봐. 욕망도 차고 넘죠. 부글부글만. 알겠습니다. 녹색연합에서 2월에 13일에 총회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운영위원으로 저희가 영입한 이제 정진호 PD님도 어쨌든 처음으로 참여한 녹색 총회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총회는 시민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 행사입니다. 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들, 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의 결정되고 또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특히 올해 2018년도 뭐 선거도 있고 지역 사회의 어떤 중요한 그런 해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환경운동에서 또 어떠한 이제 계획들 가지고 어떤 활동할지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네. 특히 4대양 사업 지금 보수문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보수문을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보수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네. 열리는 보수의 문이 열렸어요. 보수문이 아니고 뭐 미래당이 창당되고 보수의 문이 열렸어요. 보수 대통합. 사실 보수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열려서 소통하고 보수도 사실 변화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보의 수문도 열리고 보수의 문도 열려야 되는. 양흥무의 말문은 좀 닫혀야 되고. 빨리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준혁 간사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네, 오늘 좀 많이 헤매기도 하고 긴장도 네.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불러주시면 더 많은 준비해서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 처장님하고 이야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처장님 목줄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 네, 볼게. 실력.